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나는 언제쯤 은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과연 가능한 목표일까? 요즘은 은퇴 목표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막상 그 목표가 현실 속에서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세운 은퇴 목표가 현실에서 얼마나 가능한지 직접 따져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59세 직장인 이정훈 씨는 몇 년 전부터 60세 은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받게 되니 3년 동안은 퇴직금과 저축으로 버틸 계획이었죠. 그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퇴직금 2억 원, 예금 1억 원, 총 3억. 매달 250만 원씩 쓴다면 10년은 거뜬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1년 차에 깨달았습니다. 계산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부모님 병원비, 결혼한 딸의 돌발 지원금까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연이어 터지면서 1년 만에 예금 잔고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씨는 나는 절약형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훨씬 더 냉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62세 김미정 씨는 조금 다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일을 완전히 끊지 않는 은퇴를 택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주 3일 회계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10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을 만들었죠. 대신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외식은 줄이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지역문화센터 강좌로 여가를 채웠습니다. 김 씨는 은퇴는 일의 끝이 아니라 삶의 조정기였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목표는 적게 벌어도 균형 잡힌 은퇴. 그리고 지금 5년째 그 목표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숫자 중심의 목표, 두 번째는 삶의 구조 중심의 목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목표를 얼마가 있으면 된다로 단순하게 계산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은퇴의 핵심은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 보다 내가 어떤 지출 구조로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 시간과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은퇴 목표를 세울 때는 금액보다 구조를 먼저 설계하라.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해 월 250만 원으로 살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실제로 한 달 250만 원으로 살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계부를 쓰고 외식비와 통신비를 조정하고 병원비 항목을 따로 마련하는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감당 가능한 소비 수준과 현실의 차이를 알 수 있죠. 이걸 미리 하지 않으면 막상 은퇴 후엔 왜 이렇게 돈이 빨리 줄지 모르겠다는 후회가 시작됩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직장을 떠난 후에는 단순히 수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누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은퇴 목표에는 일의 대체 구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봉사, 취미, 파트타임 일자리, 지역 커뮤니티 같은 역할의 복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친 사람일수록 경제적 계획이 아무리 탄탄해도 심리적으로 무너집니다. 사회적 관계 역시 빠르게 달라집니다. 퇴직 전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인간관계가 퇴직 후엔 이유 없이 끊깁니다. 친구를 만나려면 돈이 들고 약속이 줄면 외로움이 깊어지죠.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돈뿐 아니라 사람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여가와 모임에 투자하는 것도 은퇴 설계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결국 은퇴 목표의 현실성은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첫째, 지출의 구조를 실제처럼 연습했는가. 둘째, 일과 정체성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았는가. 셋째,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목표는 수치상으론 그럴듯해도 현실에서는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은퇴 목표는 고정된 종착지가 아니라 조정 가능한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물가, 건강, 가족 상황이 바뀌면 목표도 바뀌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은퇴를 늦추느냐, 빠르느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은퇴는 계산이 아니라 적응입니다.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살아보며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현실에서 가능한 은퇴의 시작입니다. 은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사람들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 해방감과 불안이다. 오랜 직장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얻는다는 기대와 동시에 그 자유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찾아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목표를 세운다. 몇 살에 퇴직할지, 얼마를 모을지, 매달 얼마로 살지. 하지만 현실은 그 목표를 숫자 하나로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은퇴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재구성이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뷰한 60대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깨달음이 있다.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퇴직 전에는 월급이 있고 보너스가 있고 생활비가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일상을 흔든다. 갑작스런 병원비, 자녀의 결혼 지원금, 부모님 간병비 같은 현실의 파도 앞에서 계획은 쉽게 무너진다. 퇴직금과 저축으로 10년은 거뜬하다고 믿었던 한 남성은 1년 만에 절반이 사라진 통장을 보고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인생이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늦게 깨달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목표의 오류는 대부분 숫자 중심의 설계에서 출발한다. 사람들은 얼마를 모으면 안정적일까를 묻지만 정작 어떤 구조로 살아갈까는 묻지 않는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은퇴 이후의 삶은 지출 구조를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 소비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지출을 줄일 수 없고 어떤 부분에서 즐거움을 유지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비나 관리비는 줄일 수 없지만 외식이나 여행 같은 항목은 조정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통제 가능한 영역과 불가피한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다. 실제 은퇴자들 중에서는 목표를 조정하며 현실을 새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한 여성은 정년 이후에도 주 3일 파트타임 일을 이어갔다. 그는 일을 그만두는 순간 돈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하루의 구조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일은 단지 수입의 수단이 아니라 리듬의 유지이자 정체성의 일부였다. 이를 조금이라도 유지한 덕분에 그는 경제적 여유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도 얻었다. 이처럼 은퇴의 목표를 돈의 종료로 보느냐, 삶의 전환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심리적인 준비가 부족하면 은퇴는 곧 공허와 불안으로 이어진다. 퇴직 후 첫 몇 달은 자유롭고 여유롭지만 곧 이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찾아온다. 매일 출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런 역할이 없는 존재로 변하는 경험은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은퇴 계획에는 반드시 일의 대체 구조가 포함되어야 한다. 수입을 만들기 위한 일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이어가는 일이다. 봉사, 취미, 지역활동, 배움 같은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운다. 결국 은퇴는 일의 종료가 아니라 일의 재구성이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 역시 은퇴 목표가 실패하는 주요 요인이다.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유지되던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끊어진다. 퇴직 후엔 누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만남이 사라진다. 그래서 일부 은퇴자들은 의도적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 지역 도서관 봉사, 동호회, 마을 라디오 같은 활동을 통해 사회적 루틴을 유지한다. 이 관계는 단순한 친목을 넘어 심리적 안전망이 된다. 사람들과의 연결은 지출 이상의 가치가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은퇴 목표의 유연성이다. 많은 이들이 은퇴를 하나의 종착점으로 본다. 그러나 인생은 변한다. 물가가 오르고 건강 상태가 바뀌고 가족 구성원들의 상황도 달라진다. 그때마다 목표는 수정되어야 한다. 한 번 세운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진짜 계획이다. 은퇴 설계란 완성된 설계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쳐나가는 공사 중인 삶이다. 은퇴의 성공 여부는 결국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의 구조를 아는가에 달려 있다. 월 300만 원으로도 평온한 삶을 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월 500만 원을 쓰고도 늘 불안한 사람이 있다. 돈의 액수가 삶의 질을 결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그 안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다. 어떤 이는 매달 고정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며 안정감을 찾고 어떤 이는 일정 금액을 행복 비용으로 남겨두며 활력을 유지한다. 정답은 없다.
다만 자신에게 맞는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만이 오래 버틴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은퇴 목표를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의 실험이다. 은퇴를 12년 앞두고 실제로 월 250만 원 혹은 3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보는 것이다. 가계부를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조정하며 현실의 체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시뮬레이션은 단순한 예행 연습이 아니라 은퇴 후 내 삶의 모델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치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경험이 목표를 현실로 바꿔주는 출발점이다. 결국 은퇴는 계산이 아니라 적응이다.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 보다 그 돈으로 어떤 구조를 만들어 가느냐가 핵심이다. 목표는 정답이 아니라 방향이다. 정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언제 그만둘까를 고민하기보다 그만둔 뒤 어떤 구조로 살까를 먼저 물어야 한다. 은퇴를 앞둔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정교한 현실 감각이다. 은퇴 목표를 세우는 것은 인생의 마감선이 아니라 다시 그리는 시작선이다. 우리는 종종 목표라는 단어에 갇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믿는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달성의 기준이 아니라 변화의 기준이어야 한다. 매달의 소비, 관계, 건강, 일의 리듬을 점검하며 스스로에게 묻는 일. 이것이 현실 가능한 은퇴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것이다. 완벽한 목표보다 꾸준히 조정하는 유연함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조율이다. 인생의 속도를 조금 늦추며 자신에게 맞는 박자를 찾는 일이다. 숫자보다 구조, 계산보다 감각, 계획보다 적응이 더 오래 간다. 누군가에게 은퇴는 종착점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새로운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목표를 어떻게 세웠느냐가 아니라 목표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살아냈느냐에서 생긴다. 은퇴의 진짜 성공은 돈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의 하루를 안정된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가능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은퇴에 성공한 사람이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는 대신 그 목표를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결국 은퇴의 답은 계산이 아니라 삶 속에 있다.